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용한 재판장 아닙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한 젊은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사가 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에 젊은이는 대답을 합니다. 아이신지로 푸이라고. 이에 판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합니다. 참 이상한 성이구나. 이는 영화 마지막 황제 중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가 모택동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이신지로 이는 한족인 판사가 듣기엔 이상하기만 했던 당시 청나라 황제 성 애신강라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애신강라에 고국인 신라를 사랑하고 있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면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일 뿐이라는 중국의 억지 주장으로 이는 중국 영토에서 부흥을 했던 나라는 모두 중국 지방 정권일 뿐이다라고 그들의 논리는 이토록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뜩하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노리는 것이 단지 고구려 사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고조선을 개성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강력은 상당 부분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시아로 고구려와 비슷합니다. 하여 고구려사가 중국사라면 따라서 고조선도 중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중국 사학자들은 이미 이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인데 기자는 은나라 사람이고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므로 결국 기자 위만조선은 중국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엔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3조선입니다. 하여 역사에서 당군조선 부분을 공식적으로 한국사에서 사실상 배제를 하고 신화로만 치부해온 국내 사학계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고조선과 고구려를 박탈을 당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신라 건국 이후 2000년으로 그 강력은 한강 이남으로 좁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현재 논리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백제와 발해사도 한국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인이라는 고구려 시조 추모왕 아들이고 또한 신라 건국 시조 박흑것에도 북부여 제5대 고도막한의 외손자입니다. 하여 통째로 이는 중국사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논리를 중국 측에 그대로 되돌려 줄 때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예상대로 중국의 공식 역사는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는 한족 국가인 송나라를 강남으로 몰아내고 대륙을 지배했던 금나라와 중국 역사상 최대 강국인 청나라가 저절로 한국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조선이 중국사라면 금나라와 청나라는 한국사에 속해야 합니다. 하여 이들 건국자들이 뿌리가 애초부터 신라인으로 출발했다는 믿을만한 사료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원공종으로 중국 흉내내기를 따라하면 금나라와 청나라 시조가 신라국이므로 이는 당연히 한국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세를 떨쳤던 나라를 묻는 질문에 제4위를 차지한 국가가 바로 청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청나라를 엄격히 말하면 후금을 세운 사람은 바로 누르하치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은 바로 애신강라라고 했습니다. 애신강라를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고국인 신라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여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나라를 세운 만주인들의 권언을 살펴보면 신라와 관련된 성이라는 해석은 상당히 신빙성을 가집니다. 이 애신강라를 몽골어로 읽으면 아이신 지료인데 아이신은 금이고 지료는 계례라는 뜻입니다. 하여 김씨의 계례 혹은 금 밝음을 숭상하는 계례라는 말이 됩니다. 청나라라면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는 오랑캐 나라로 불리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청나라 왕조성에 신라와 신라 왕족의 성인 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어버이나라로 성리었더랬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청태조 누르하치가 선조에게 부모님의 나라를 침략한 쥐 같은 왜구를 해치우겠다는 요지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삼전도 항복 때는 친명배금을 외치는 조선에 와서 원래 우리는 고려인의 후손으로 그대들과 같은 나라였다는 취지로 그대는 왜 동족을 따르지 않고 명나라를 돕는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렇게 청나라는 조선의 번번이 형제의 도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은 명분론에 매여 끝까지 청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청나라가 조선을 부모의 나라로 섬긴 누르하치가 백두산 지역에서 태어난 것을 지적하며 당시 백두산 지역에는 만주계 조선인이 많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고려인 또는 조선인으로 기화했다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누르하치도 평안도 지방관연에 배설을 수차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 왜 청나라가 끝까지 조선에 호의적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청나라가 금나라로부터 나왔고 금나라는 바로 신라에서 출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여 당시 중원을 복속하고 한족을 지배했던 청나라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 때 조선은 몹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에 청나라는 충분히 조선을 복속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는 청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조선 사대부들이 이를 애써 무시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청나라 왕실의 역사서에는 우리 시조는 신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진족 추장 누르하치는 금나라를 기리며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르하치가 금나라 태조와 정확히 어떤 혈연 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여 먼저 금나라 역사서인 금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누르하치가 계승한 금나라 태조 아골타가 신라인이라는 문헌들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왕실의 역사서인 만주 원류고에도 금나라 태조에 대해 신라왕의 성을 따서 국호를 금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 역사서인 송막기문은 금나라가 건국되기 이전 여진족이 부족의 형태일 때 그 추장은 신라인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비단 중국 사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신라 마지막 왕자인 마이태자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부안 김씨들은 그들의 족보를 내세워 금사 즉 만주 원류고 송막기문 등의 내용을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한보는 본명이고 그의 본명은 김행 혹은 김준우로 이는 마이태자 김일의 아들이자 경순왕의 김부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하여 김행은 여진으로 갔지만 다른 두 형제는 고려에 남아 부안 김씨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하여 이는 금나라 역사서인 금사와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다만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가 김준의 직계 아들인지 그리고
몇 대를 거친 손자인지는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하여 어느 것이 옳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인데, 그러나 금나라의 시조가 신라의 유민이라는 점만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더 보자면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안정복 역시 동사 강목에서 김준은 삼형제인데 김준이 여진으로 망명할 때 두 형제를 두고 혼자 갔다라고 밝히고 있어 이는 금나라 시조 신라인 김한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금나라 시조가 신라의 왕족이라는 주장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이제 중국의 동북 공정을 흉내대로 우리가 중원 공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민족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합니다. 중화민족은 사실 비교적 최근 중국 공산당 집권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영토에 사는 모든 민족은 모두 중화민족이라는 것인데, 이 중화민족은 역사학이라기보다 대륙의 다양한 소수민족을 포섭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개념인 것입니다. 이런 억지 우악스러운 중화민족 개념에 대항을 하려면 우리도 본래 단일 민족 개념을 새로 짜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하여 그것은 여진과 거란 등의 북방 민족을 한민족 테두리와 융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여 더욱이 이런 방식은 중화민족 개념보다 문화와 인종, 생활 방식의 유사성 등에서 훨씬 더 타당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는 여진 등의 기만민족과 한민족의 역사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역사학자 이덕일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서 공을 세운 부하 4대손이 누르하치라고 밝히면서 이는 여진족과 몽골족 등과 조선 관계를 조심스럽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일 민족 국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성공적으로 감행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바로 여진, 몽골 등의 기마민족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이족이라 불리던 이 유라시아 반도 동북부는 그렇게 서로 뒤섞여 살았던 것입니다. 하여 고구려 영량왕은 그란족과 말갈족을 거느리고 수나라에 대항해 싸웠고, 또한 바라에서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들이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수 있던 발판이 되어준 기마 부대원들 또한 거란과 여진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진족은 조선에 귀화하면서 배설을 주고 조선인으로 인정해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여 혈통이 어찌 되었든 함께 어우러져 살았으니 우리 민족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족 개념에 대해 훨씬 급진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동이족의 거란, 여진, 몽골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란은 알을 의미하는데 이는 부화하기 전 알의 색상은 바로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은 즉 밝음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배달 민족의 배달, 즉 박달의 의미와 같습니다. 또한 여진은 고려의 여와 발의 원래 이름인 진을 합해 여진이라 한 것으로 이는 몽골어로 밝은 온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몽골인들은 지배자를 칸이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칸은 사만의 한과 같은 어원입니다. 하여 이는 그 무엇보다 이 동이족들은 똑같이 밝음을 숭배했고, 또한 하늘의 자손과 땅의 자손이 만나 이 천지를 새로 만들 아이들 잉태하는 거의 비슷한 천손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동이족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민족의 인류 그리고 신화학적 공통점에 대해 이제는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가 전성기일 때 몽골 거란 여진과 같은 여러 북방 민족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망한 이후에도 발해가 이들을 상당수 흡수해서 서로 공동체가 되었고, 이를 교과서에서는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이 말갈족 즉 여진족이라고 나오지만, 이는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여 실제로 한국인들은 발해를 민족사에 포함시키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도 조선 후기 학자였던 유독공이 발해고에서 발해를 우리 역사라고 주장한 이후부터였지만 말입니다. 하여 그 이전까지는 발해를 말갈의 나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우매한 조선 기득권자들인 사대모와 사상에 찌들었던 조선 사대부들 논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발해가 민족사에 포함된다고 주장을 하려면 발해를 구성했던 사람들, 특히 말갈인들도 한국인의 조상으로 보는 편이 훨씬 논리적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야 사학자들의 목소리만 너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정통주류의 질책이 우려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학계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물들이 북방 민족들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는 독사실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동국, 즉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민족은 선비족, 부여족, 진화족, 말갈족, 여진족과 토족의 6인데 이 가운데 당군 자손인 부여족이다. 이른바 당군 자손 부여는 오족을 정비하고 동국 역사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여 단재의 대표작인 조선상구사 머리만을 보면 흉노와 몽골을 비롯한 거진과 여진족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규정을 하고 그들이 우리 민족에서 떨어져 나간 시기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로 신채호를 꼽지만 정작 그가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역사학자이며 언론인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기도 했던 백암 박은식의 소설 목매 금태조, 즉 꿈속에서 금태조를 만나다를 통해 그의 북방민족관을 살펴보면 이 소설은 일제 식민지 시절 무치생이란 의미심장한 이름을 가진 서생이 만주로 떠나갔다가 꿈속에서 금나라 태조 아골타를 만나 나눈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호라, 우리 조선족과 만주족은 모두 다 당군 대황조의 자손으로 오랜 옛날에는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기도 했고 또 서로 통하기도 했는데 필경 통일이 되지 못하고 분리되면서 두만과 압록을 경계로 이루어 양쪽의 인민이 왕래하지 못하고 각기 살은 지가 무려 1000여 년이 되었다. 이에 따라 풍속이 같지 않게 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서로 남같이 생각을 하면서 마치 다른 종족처럼 되었다. 하여 이는 대검국의 태조 황제는 우리나라 평주 사람, 즉 김준의 구세손이요. 그 발상지는 지금의 함경북도 회령군이고 그 민족의 역사로 말하면 여진족은 바로 발해족의 다른 이름으로 이 발해족은 마한족의 이주자가 많은지라 금국의 역사를 말하면 두만강변의 한 작은 부락으로 흥기하여 단숨에 요나라를 멸하고 다시금 북성을 취하여 중국 천지의 주권을 장악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무치생을 금태조 아골타가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물론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너는 조선의 유민이 아닌가? 이는 조선은 짐의 부모의 나라요 그 민족은 짐의 동족이다. 하여 짐은 지금 천국에 있는 고로 인간의 세상 일을 직접 간섭하지 않지만 이는 하늘에서 오르내리는 영명이 인간 세상을 감찰을 하고 있으니 하여 현재 조선민족이 떨어진 경우와 고통스러운 정황을 보는 것이 매우 측은한 바가 있으나 이는 하늘은
스스로 싸워 강한 자를 사랑하시고 자포자기한 자를 싫어하시니 이는 하늘의 뜻이로구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여기서 박은식 선생은 꿈을 빌려 모두가 당군 자손이라는 역사적 실체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즉 통일이 된 한국이 거랑과 여지는 우리 민족이므로 그들의 역사적 강역 또한 우리 것이란 식의 대민족주의로 무장하고 새로운 국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이 같은 중국 같은 이웃이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위협을 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현실적 대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면 저항적 민족주의가 다시 필요한 시기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는 나쁜 것이다라는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발톱까지 무장한 패권주의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여 이제는 저들 중국의 방식으로 우리가 역사 중앙 공정으로 되치기를 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